안녕하세요. 위험물 중의사 제15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4류 위험물이 끝나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제5류 위험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순서를 제6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5류 위험물이 위험물의 특징 중에서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5류에서 아마 제가 1류부터 5류까지의 위험물에서 공통적이었던 부분 정리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5류 위험물 들어가겠습니다. 5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을 보시면 가연성이면서 그 물질 자체에 뭘 포함하고 있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서 연소하는 자기 연소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한다. 자기 반응성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산소를 밖에 나가서 가져오지 않아도 내 몸 안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화염을 일으키는 거니까,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연소 속도가 소견, 빠르다, 이연, 쉽다, 가연, 연소가 된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연소가 폭발적이라고 봅니다. 연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엄청나게 빨라서 폭발적인 연소 반응을 해서 폭발성이다, 폭발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축, 마타에 의해서 가열, 충격, 마찰, 타격에 의해서 인하의 폭발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보관할 경우 물질이 분해돼서 산화 반응에 의한 열분해로 축적된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제5류 위험물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5류 위험물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5류 위험물에 화재가 나면 소화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재 초기에는 대량의 주수 소화가 효과적이다. 지금 대량의 주수 소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재 초기라고 언급을 했어요. 왜 화재 초기라고 얘기를 했냐면 폭탄입니다. 폭탄. 폭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5류 위험물은 거의 다 보면 다 폭탄이다. 여러분, 폭탄이 불에 붙었는데 그 불을 끌려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게 지금 초기에 불이 붙어서 도화선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기, 말기예요. 지금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터지도록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TNT라고 얘기를 하죠. 트리니트로톨루엔. 영화에서 보면 TNT를 가지고 영화 흐름상 거의 두 가지 부류가 있죠. TNT가 터지지 않게 하던가, 흔히 말하는 기술자, 엔지니어들은 가서 해킹을 하건 뭘 하든 터지지 않게 하던가, 두 번째 방법은 터지더라도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곳에서 터지게 하던가, 즉 바다에 수장을 시키거나 하늘에서 터지게 하던가, 아니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던가. 그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왜? 폭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5류 위험물은 저장, 운반 시 조심해야 된다. 또 특히나 제5류 위험물 때 나오는 겁니다. 뭐냐? 3류와 5류는 소분해야 된다. 조금씩 보관해라. 자, 보시죠.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유의사항. 용기, 파손, 균열에 주의해라. 왜? 공기 중에서 산소 또는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하여 열분해할 수 있으므로.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냉암소에 보관하고, 가축마타를 피하고 화기 점화함으로부터 멀리하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가 곤란하므로 어떻게 하라? 소분 조금씩 나누어서 저장해라. 용기는 밀점, 밀범, 밀폐하고, 운반 용기 및 외부 포장에는 화기염금, 충격주의라는 표지를 하라.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다음 보시죠. 제5류 위험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 그래서 보시면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 그 다음에 니트로, 근데 여기 니트로소가 있고요. 아조, 티아조, 그 다음에 히드라진 있죠. 여기서 말하는 히드라진은 제4류 위험물의 제3석유류였죠. 제1석유류. 이석유류. 제2석유류. 이등병이 쇼트에서 장성의 크클히.
이석유류. 그다음에 히드록신아민과 히드록신아민 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금속의 아지, 질산, 구안이딘 발음도 잘한대요. 그 밖에 아지, 질산, 구안이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지정수량 10kg, 그다음에 100, 200이 아니고요. 지정수량 200kg, 100kg이에요. 특히나 이번 시간에 완전히 정리를 하세요. 히드록신아민. 히드록신아민 자체가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히드록신아민의 안전거리 안전거리 특례가 나와요. 안전거리 특례. 히드록신아민에서는 안전거리 특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51.1에 3승근 루트 n. 51.1 곱하기 3승근 루트 n. 여기서 말하는 n은 지정수량의 배수. 지정수량은 100kg입니다. 거의 히드록신아민 문제가 나오면 지정수량의 배수에 대한 배수를 가지고 안전거리 보유공지, 안전거리 특례가 나옵니다. 자꾸 보유공지, 안전거리 특례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만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kg 여기서 끊으세요. 100kg 여기서 끊으시고 10kg, 200kg만 있다. 10kg은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유다. 다시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유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 제1류에도 있어요. 제1류에 있는 과산화물류. 제1류에 있는 무기과산화물류죠. 무기과산화물. 또 제1류에 있어요. 질산염류요. 마찬가지로 제6류에도 있죠. 과산화수소 H2O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질산 HNO3. 요 두 가지 겹친 거, 요것만 10kg. 10kg이면 엄청나게 지정수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등급은 1등급. 그리고 제5류 위험물은 다 폭발물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 3등급은 없다. 위험 등급 2등급만 있다. 다시 한번요. 위험 등급 3등급 없다. 2등급만 있다. 그 다음에 니트로, 니트로소, 아조, 디아조, 히드라진. 그 정도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특히나 여기 아조, 디아조, 히드라진, 히드록신아민 염류 등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도요. 지정수량 물어보는 정도지 거기서 물질의 개별적인 특징은 안 물어봅니다. 자, 우선 유기과산화물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유기과산화물류는 과산화기란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과산화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냐? 유기물질이.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질이란 CHNOSP 대부분 CH죠. 탄소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것으로서 종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과산화 벤조일, 그 다음에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이라고 합니다. 과산화를 영어로 퍼옥사이드. 그러니까 벤조일 퍼옥사이드, 메틸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같은 말이에요. 특히나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은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MEKPO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다? 유기과산화물류다. 지정수량 10kg, 위험 등급 1등급.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시죠. 과산화물에 대해서. 과산화수소다. 그러면 제6류 위험물 지정수량 얼마? 300이었어요. 제1서류기의 무기과산화물,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과산화 마그네슘, 과산화 칼슘, 과산화 바륨, 알칼리 토금속. 지정수량 50kg. 위험 등급 1등급, 1등급이었죠.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은 이제 무기가 아닌 유기과산화물류로서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 보시면 요 수소 대신에 뭐가 왔다? 유기물질이. 그래서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비중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과산화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
이거 약간만 섞어도요. 예, 공부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은 헷갈려 합니다. 지정수량 얘는 얼마예요? 10kg 위험 등급 1등급이에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먼저 하죠. 과산화 벤조일, 벤조일 퍼옥사이드 같은 말. 그래서 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 C6H5CO 예, 벤젠에다가 CO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조산이라고도 하고요. 거기가 뭐가 붙어 있냐? 이것이 과산화물인 OO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붙은 거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예, 요거를 반대로 그려서 O가 1로 붙고요. C 그다음에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C, O에 이렇게 넣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구조식. 구조식 그리는 거 실기에서 가끔 나옵니다. 물보다 무겁다. 비중 1.3이다. 무색무취의 고체다 중요합니다. 물질이라 했으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 했으니까. 예. 액체와 고체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과산화 벤조일은 고체다. 고체.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제5류원물은 대부분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다량의 주수에 의한 뭐요? 냉각 소화를 합니다. 알코올 등에는 약간 녹는다. 그러나 유기용제는 잘 녹는다. 왜? 유기물질이니까 유기용제에 당연히 잘 녹겠죠. 상온에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예, 100도씨 부근에선 신연기에 의해서 분해온다. 그 분해 온도가 100도씨 정도가 조금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얼마요? 6.100도에다가 발화점이 125도씨예요. 발화점 125도씨면 엄청 낮은 거죠. 그 때문에 과산화 벤조일은 보관할 때 잘 해야 된다. 차가운 냉함수에 보관한다. 특히나 상온에서는 안전하지만 열, 빛, 마찰, 충격 등의 폭발의 위험이 있다. 발화점이 125도니까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고체라는 거. 그 다음에 화학식. 구조식 그리는 거 가끔 나옵니다. 구조식. 구조식 그리는 거 가끔 나온다. 그 다음 희석제. 희석제는 유기과산화물 희석제는 공통적으로 써요. 푸탈산 디메틸, 푸탈산 디부틸. 여기 메틸, 부틸만 바꾸고요. 푸탈산이다. 푸탈산 디메틸, 푸탈산 디부틸.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분지는 뭐 독성이 있다. 다 독성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틸에틸 케톤 포옥사이드. 메틸 에틸 케톤 포옥사이드. 메틸 에틸 케톤이 제4류 유원물의 메틸 에틸 케톤은 제1석유류였어요. 제1석유류. 그러므로 액체였죠. 예. 메틸 에틸 케톤이 액체였어요. 액체. 그럼 여기에 산소가 붙어 있는 것이 뭐다? 액체다. 그래서 액체는 액체인데 어떤 액체냐? 기름 모양의 액체다. 기름 모양이라면 기름이 모양이 있습니까? 점성이 좀 있다. 기름 모양의 액체이다. 그래서 여기도 구조식 좀 잘 보시고요. 자, 메틸, 에틸이 케톤기로 구성되어 있죠. CO. 이걸 또 일부 교재 다르게 되어 있는데 CO로 구성되어 있고 얘도 CO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OO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액체다는 거 약간의 기름 모양의 액체다. 그다음에 물에는 약간 녹고 케톤 자체가 물에 약간 녹죠. 케톤 자체가 물에 녹는 수용성의 성질이 강했으니까 물에 약간 녹고 알코올 에테르 케톤류에는 잘 녹는다. 유기과산화물이니까. 예, 유기물질 등이니까. 그 다음에 희석제. 희석제 푸탈산 디메틸, 푸탈산 디부틸. 상온에서는 안전하나 40도씨에서 분해하기 시작하여 보시면 110도 이상이 되면 백색 연기를 내면서 맹렬히 발화한다. 그러므로 뭐한다? 평상시에 보관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보관할 때 뭘 넣어라? 희석제. 푸탈산 디메틸, 푸탈산 디부틸로 희석시켜서 보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고체, 액체 구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 포옥사이드. 아세틸 포옥사이드 고체요. 기능사에서는 뭐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세틸 포옥사이드 여기가 아세틸이라는 거. 아까는 벤젠, 예, 벤조일은 벤젠에다가 CO가 붙어 있는 거고 아세틸은 아세트에다가 CO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구성 요소는 같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체. 자극성이 냄새가 있다. 물에는 녹지 않는다. 유기용지는 잘 녹는다. 뭐 계속 같은 얘기예요. 예, 유기물질이니까 유기화합물이니까 유기용지에 잘 녹는다. 당연히 유기화합물이니까 물에는 잘 안 녹는다. 당연히 유기용제들은 독특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다 좀 난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질산에스테르 가겠습니다. 질산에스테르는 질산에다가 보시면 질산에 수소 대신 뭐가 온 거예요? 알킬기가 온 것이다. 그냥 알킬기라고 알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해요. 산과 반응하고 있는 알킬기다. 이걸 에스테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알코올위에서 나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산과 반응한 알킬기. 그걸 뭐라고 해요? 에스테르. 그러면 질산에 메틸이 온 거 질산 메틸. 질산에 에틸이 온 건 질산 에틸. 요거까지만 질산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니트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세요. 니트로라는 말이 들어오면 헷갈립니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니트로 벤젠이 있어요. 제4류 위험물의 제3석유의 니트로 벤젠. 그 니트로하고 지금 하는 이 질산 에스틸에 있는 니트로하고 어떻게 해요? 유별 구별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즈, 니트로글리콜합니다. 우선 니트로글리콜 먼저 할게요. 니트로글리콜은 어디서 나왔냐면 에틸렌 글리콜 기억하시죠? 제4류 위험물의 제3석유류에 있는 에틸렌 글리콜, 이가죠, 이가. 이가 알코올. 그려드릴 거예요. 왜 그려드려야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C가 몇 개? 2개인 이가 알코올이라니까 알코올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있다는 얘기죠. OH. 이게 이가 알코올로서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쓸게요. 에틸렌 글리콜.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 나죠. 글리세린은 3가예요. 3가. 3가라서 C가 하나, 둘, 셋. 그러면 OH가 몇 개? OH가 3개. 이러한 메탄에서 OH가 3개가 와 있으니까 3가. 그래서 글리세린이었죠. 여기에서 이 OH 대신에 이걸 전부 다 니트로로 바꾸는 거예요. 뭐로? 니트로. H 대신에 NO2가 오는 거예요. OH에서 NO2가 온다고요. 여기도 O에다가 NO2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니트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니트로 앞에 니트로만 넣어주면 되죠. 니트로 글리콜. 니트로로 구성된 글리세린이라고 해서 니트로 글리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트로라는 걸 개념을 잡아야죠. 니트로라는 게 혹시 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니트로라고 써 있으면서 그게 자동차 같은 거에 달아가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속도를 올려주는 거에 쓰실 거예요. 폭발기예요. 폭발기. 니트로라고 얘기하면 거의 연소 폭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트로로 들어갔으면 폭발기가 붙어 있으니까 거의 뭐 화재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거기서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글리콜 2가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즈. 셀룰로즈는 셀룰로즈인데 니트로셀룰로즈. 전체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 거예요. 셀룰로즈라는 건 뭐냐면 그 산업화가 발전이 되면서 여가선형으로 하면서 이게 미국으로 어떤 게 넘어갔냐면 귀족들이 하는 당구가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에서 당구를 치다 보니까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대중 스포츠로 넘어가니 당구공이 그 당시로 뭐로 만들었냐면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코끼리 뭐라 그래요 이걸? 코끼리 이빨이라 해야 되나? 코끼리 같은 상아, 사람 다 아시니까.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당구공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코끼리 상아가 필요하니 코끼리를 포획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끼리가 지금은 이제 뿔 있는 코끼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코끼리 뿔을 가지고 상아를 당구공을 만드니
코끼리를 포획하기 시작해서 당구 재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상한값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 그래서 예, 공고를 합니다. 코끼리 뿔 당구공을 대체할 수 있는 예, 제품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고에 나왔던 게 어떤 거예요? 선택된 게 셀룰로즈예요. 이 셀룰로즈라는 게 최초의 인공 합성 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 수지, 섬유가 아니고 수지. 최초 인공 합성 수지. 예. 그래서 셀룰로즈가 나와서 당구공을 대신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 셀룰로즈가 뭐예요? 변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환경 피해가 되죠. 근데 이 셀룰로즈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 셀룰로즈가 실처럼 길게 뽑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처럼 길게 뽑히는 거죠. 이 실처럼 길게 뽑히니까 아예 이걸로 실을 만든 거예요. 실을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또 옷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니트로셀룰로즈입니다.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즈에 가면 예,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 옷이 부드러워요. 실크처럼. 그래서 한때 유행을 합니다. 엄청난 유행을 해서 니트로셀룰로즈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제5류 위험물이에요. 예, 불에 무진장 취약해요. 그래서 예, 불에 의해서 인명사고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 합성 수지를 가지고 합성 섬유를 안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 제조회사, 화학회사에서 만듭니다. 나일론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합성 섬유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적으로 보세요. 자, 질산 에틸, 질산 메틸이에요. 질산에서 유기됐으니까 고체, 액체. 그거 설명하려고 길게 설명해 줬어요. 질산 에틸, 질산 메틸은 액체. 니트로글리세린, 글리세린 어디 있었어요? 제4류 위험물의 제3석유류, 액체. 셀룰로즈, 당구공 생각하시라고요. 당구공 고체, 액체, 고체. 니트로글리콜, 액체. 그래서 고체는 니트로셀룰로즈와 셀룰로즈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강류별 이제 질산 화합물. 질산으로 끝나면 지정수량 300kg의 제6류 위험물, 위험등급 1등급. 자, 지정수량 300kg의 제1류 위험물에도 질산이 있어요. 어떤 거? 질산 염류. 질산에 뭐가 온 거냐? 금속이 온 겁니다. 칼륨, 나트륨, 암모늄인 무기물리 또는 암모늄은 무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양성 원자단이 온 것들은 질산, 염류. 그 다음에 이 질산에 수소 대신 뭐가 온 거예요? 보이면 이렇게 유기물질이 온 것들은 뭐다? 질산 에스테리유. 지금 보시면요, 여기 ONO2라고 썼어요. 예, ONO2라고 쓴 거는 NO3가 반응을 해서 가운데 O를 기준으로 서로 연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CH3 여기 가운데 O가 있고요. 그 다음에 NO2가 있다. 얘는 뭐다? 니트록이다. 라디칼이다. 그래서 O를 앞으로 뺍니다. 결국은 NO3가 같은 거죠. 질산 메틸부터 가겠습니다. 질산 메틸이란 액체예요, 액체. 비중은 1보다 크다. 그다음에 질산 메틸은 인하점 15도씨. 예, 인하점이 얼마? 15도씨다. 증기는 마취성과 독성이 있다. 질산 메틸은 어떻게 만드느냐? 질산을 넣습니다. 질산 어디에다가? 메틸알코올에다가 질산을 넣으면 이 질산은 예, 니트록이라고 그랬어요. 니트록이니까 NO2. 얘가 니트로라고요. NO2 플러스 뭐가 나오냐? OH겠죠. 그러면 이 니트로기, 요 니트로기가 수소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요 수소 자리로. 빵 차고 들어가면 이 수소가 튀어나가겠죠. 나가면서 결국은 OH와 붙어서 H2O가 됩니다. 이게 제법입니다. 제법은 화학식을 무조건 쓰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반응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 메틸, 질산 에틸, 액체입니다. 액체. 물보다 무겁고요. 인하점이 영하 10도. 인하점이 엄청 낮죠. 예, 그래서 질산 에틸은 인하점이 영하 10도다.
그리고 질산 에틸은 단맛이 난다. 단맛. 단맛. 인하점이 영하 10도로서 무지정 낮으므로 인하하기가 쉽다. 그래서 B점 이상 가열하면 아질산과 접촉할 경우 폭발의 위험도 있다. 니트로기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니 폭발의 위험도 있다. 질산 에틸의 제법은 당연히 에틸알코올에다가 질산을 넣어서 니트로가 들어가고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뭐 하겠어요? 물만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질산 에틸이다. 자, 다음 니트로글리콜. 액체다. 니트로글리콜 액체요. 왜 액체냐? 여기 원래 글리콜 자체가 액체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연상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에 질산 황산을 중합시켜 혼산으로서 반응시켜서 만든다. 자, 에틸렌 글리콜, 제가 처음에 에틸렌 글리콜을 그렸죠. C가 2개에다가 에틸렌이요. 에틸렌에다가 반응식 빠지고 OH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질산 들어갔더니 중간에 H가 나올 거예요. H가 나오면 OH랑 반응해서 물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황산은 탈수작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황산은 탈수, 질산은 취한 반응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과 혼합하여 다이너마이트 원료로도 쓰인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다.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NG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니트로글리세린은 글리세린, OH든 글리세린에서 수소 대신에 뭐가 온 거다? 니트로기가 온 거다. 그러므로 폭발성이면서 얘네들은 가연성이었죠. 가연성이었잖아요. 제사료. 여기는 폭발성. 니트로글리세린은 설명을 드리면 액체입니다. 액체. 이거 혼동 갖지 마세요. 액체인데 단맛이 난대요. 아주 강한 찌르는 듯한 단맛.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알프레드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뭐 해서 노벨상이 있잖아요. 그 노벨의 이름을 따서 그 기린 거죠. 알프레드 노벨이 원래 그 집안이 화학회사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화학회사 이어받아서 하는데 실험 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흘렸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 흘렸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을 흘렸다는 얘기는 액체라는 얘기예요. 이거 강조하려고 합니다. 액체. 니트로글리세린을 흘렸더니 요게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충격에 있어 폭발해 버려야 되는데 폭발을 안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거를 가만히 곰곰이 보니 그 바닥이 뭐가 있었냐면 규조토, 규조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규조토라는 거는 흙 같은 재질인데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아주 옛날 생명체 중에서 뭐 번데기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모양 보니까 거기에 구멍 다공질에 있는 그러한 토가 흙 거기에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안 터진 거죠. 왜? 빨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폭발을 시켰더니 액체 상태인 니트로글리세린보다 고체 상태인 규조토에 흡수시켜서 고체 상태인 것이 폭발력이 더 좋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알프레드 노벨이 발명했을 때 당시가 뭐였냐면은 이제 막 유럽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철도 산업이 발달할 때예요. 철도가 발달하려면 철도는 급경사 지역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도는 산을 뚫어야겠죠. 산을 뚫려니까 사람이 직접 산을 뚫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산을 뚫을 때 뭘 가지고 썼냐면 폭탄을 썼죠. 그때 쓴 게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액체고요. 이 액체를 산 중턱까지는 올라가야 돼. 사람이 가지고 올라가는 중간에 떨어뜨리면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프레드 노벨이 규조토에 흡수시켜서 뭘 만들었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 규조토에 흡수시킨 게 다이너마이트라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다이너마이트는 되게 둔감합니다. 고체 상태고 민감하지 않아요. 글리세린은 민감하지만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터뜨렸더니 인명피해가 많이 줄더라. 그러나 결국은 다이너마이트를 포기하게 제조를 썼죠. 그래서 그 수익금을 환원한 걸로 해서 노벨상이 만들었습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 그러니까 고체 액체, 액체 충격에 아주 민감하다. 이거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TNT보다 민감해요. TNT는 둔감합니다. 고체니까. 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은 액체로서 충격에 민감하다. 약간의 충격에도 폭발을 한다. 공업용으로 제조된 것은 다이너마이트 보면 대부분 다 황색 계열일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특히나 얘는 상온에선 액체이지만 겨울철에는 동결한다. 이 동결된 상태에서도 폭발력을 유지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물에는 녹지 않는다. 그 다음에 메탄일 벤젠, 클로로포름, 아세톤 등 유기물질은 녹여버린다. 액체니까 녹인다. 열분의 반응,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12개의 이산화탄소, 1개의 산소, 6개의 질소와 10개의 물이 나온다. 그래서 총 29몰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 시 발생되는 기체의 압력을 구하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기체 압력이니까 4몰이 몇 몰이 돼요? 29몰이 된다. 그래서 요걸 넣어서 29몰을 넣어줘서 팽창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6번. 귀조토의 흡수신기 것이 다이너마이트다. 이때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더 강해진다. 특히나 산과 분해하면 뭐한다? 분해를 촉진하여 폭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이 가끔가다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찌르는 듯한 단맛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니트로글리세린이 어떤 것인가 혀를 찍어서 혀로 맛을 봤더니 갑자기 심장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심장 발작을 해서 결국은 약전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 심장병 치료제로. 그래서 가끔가다 지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셀룰로이드. 셀룰로이드는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인공당구공. 인간이 최초로 만든 합성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룰로이드. 무색, 황색, 반투명, 탄력성이 있는 고무이다. 고체이다. 고체이다. 그 다음에 햇빛 등의 열을 받으면 뭐 변색한다 넘어가시고요. 여기 보면 질화도요. 질화도는 질이 포함되어 있는 질의 함유도를 얘기합니다. 전체 분자량분의 질소 함유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질화도가 낮은 니트로셀룰로즈를 장내와 알코올에 녹여 교질 상태, 여기서 말하는 교질 상태라는 묵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천 상태나 뭐 교질 상태, 합쳐져 있는 상태, 교진 상태로 하여 아변 압착 재단한 후 증발시켜서 뭘 만든다? 뭘 만든다? 니트로셀룰로즈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 넘어가시고, 자, 셀룰로즈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화기담은 뭐 불에 붙는다, 저장할 때 낮게 한다, 그거 넘어가시고 니트로셀룰로즈로 바로 갈게요. 니트로셀룰로즈에서는 이제 질화면이라 그래요. 질화도를 했어요. 방금 전에. 질화도란 어떠한 물질 속에 질소의 함유량을 질화도라 그래요. 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가 커진다. 왜? 질소가 니트로기간, NO2. 그 때문에 질화도가 높은 것일수록 위험해지니까 질화도가 높은 것이 위험하다. 어디에서? 그 요오드 값이 높은 것이 위험하다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가끔 지면에서 나옵니다. 질화도가 낮은 것이 위험하다. 아니에요. 질화도가 높은 것이 위험하다. 그러한 질화도를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제가 아까 비유 설명을 했었죠. 니트로셀룰로즈는 뭐 셀룰로즈를 가지고 천처럼 나오는 거야. 실처럼 나오는 걸 가지고 옷을 입었다. 그래서 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질화면, 이건 면이라는 얘기예요. 실크처럼 부드럽더라. 인하점이 13도씨예요. 그래서 실크가 중국에 있는 실크가 유럽으로 넘어갈 때 중동을 넘어가서 그거를 약탈하니까 실크로드가 생겼잖아요. 그만큼 실크가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니트로셀룰로즈가 옷이
옷을 해 입으면 부드러워서 실크를 대체할 물건이다 했어요. 근데 인하점이 몇 도? 13도씨예요. 흔히 말하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담뱃불이라도 불씨가 나오면 옷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옷으로 해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분해 반응. 분해 반응은 가끔 이제 물어보는데 니트로셀룰로즈가 분해 반응은 니트로셀룰로즈, 니트로글리세린, TNT, TMP 분해 반응은 실기 시험을 보실 때 암기를 하시되 니트로셀룰로즈는 그나마 좀 출제 비중은 좀 낮아요. 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여기 수소 중요합니다. 수소, 물이요. 숫자까지는 빼고요. 왜냐하면 앞에 것도 잘 기억이 안 되실 거예요. 자, 130도에서 서서히 분해하여 180도에서 격렬하게 분해한다. 넘어가시고. 건재된 면약은 건재된 면약, 실옷감 얘기를 합니다. 옷감을 생각하세요. 아예. 충격, 마찰 등에 발화하기 쉽고 폭발하면 폭행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연소시 질소산화물이나 여기요 시안기라 그랬죠. 시아나수소. 예. 질소가 있으면 시아나수소가 됩니다. 그러한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주의해라. 지라도는 클수록 위험성이 크다. 지라도가 클수록 위험하다. 그러면 이러한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디다가 보관하냐? 함수 알코올. 그래서 함수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함 포함한다. 수 물을.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물을 포함한 알코올이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1, 2, 3, 4, 5, 6. 이제 저 정리하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오류위험물이에요. 알코올은 제4류위험물이죠. 그래서 오류와 4류는 혼재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류위험물인 칼륨, 나트륨 어디다 보관해요? 석유 속에다 보관하죠. 그 다음에 2류위험물이 있는 철마, 금이 중에 금속분 일부 석유 속에다 보관합니다. 그래서 보호액 때문에 이러한 혼재 규정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알코올, 물을 포함한 알코올에 저장한다. 위험도 측정 기준 7화도 기준은 12.76을 기준으로 12.76 이상이면 강면약, 12.76 이하면은 양면약인데 얼마 10.18 이상이 돼야 양면약을 기준을 한다. 요러고 기준보다는요 클수록 위험하다. 다음 요오드 값도 마찬가지예요. 동식물질 중에서 클수록 위험하다. 요거 지문에 가끔가 나오는데 그냥 얼핏 잠깐 딴 생각하시면 실수하셔요. 그래서 클수록 위험하다. 지라도와 요오드 값. 자, 희석제와 안정제 정리해보죠. 그래서 3류 위험물에 칼륨, 나트륨은 어디? 석유 속에다 보관한다. 석유는 석유인데 어디? 등유, 경유, 파라핀. 등유, 경유, 파라핀. 3류 위험물 중 황리는 어디? 물 속에다 저장해라. 물. 제4류 위험물 중 이황화탄소는 물은 물인데 어디? 수조. 0.2m 철근 콘크리트로 된 수조에다가 보관해라. 니트로셀룰로즈 어디다 보관해라?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어디? 물을 포함한 농도가 낮춰주기 위해서 물을 포함한 함수 알코올에다 넣어라. 알킬 알루미늄, 벤젠, 헥산에다 넣어라. 벤젠이 이제 설명드립니다. 벤젠이 어디에 있었어요? 특수 인화물 말고 제1석유류였죠. 제1석유류. 헥산도 제1석유류. 제1석유류와 제4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을 혼재할 수 있도록 나온 거고. 5류 위험물의 유기과산화물은 푸타산티, 메틸, 푸탄산티, 부틸.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의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인산, 요산을 안정제로 써라. 이게 희석제, 안정제 아마 총 정리된 걸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자, 니트로 화합물 가겠습니다. 니트로 화합물은 니트로는 NO2다. 이것만 암기를 좀 해주시되 니트로 화합물이란 니트로가 몇 개?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거는 니트로가 1개. 니트로가 1개인 건 1개는 제외. 그래서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페놀, 트리니트로 벤젠입니다. 트리니트로 톨루엔은 니트로 톨루엔 TNT라고 하고요.
트리니트로페놀은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 합니다. 트리니트로벤젠은 트리니트로벤젠이죠.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트리니트로페놀을 피크린산이라고 하고요. 또는 피크르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세요. 자,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개별성으로 갈게요. 톨루엔입니다. 톨루엔은 벤젠이죠. 이러한 벤젠에 톨루엔이니까 뭐가 온 거예요? CH3가. 이러한 벤젠 톨루엔에 또 뭐가 와 있냐? 여기에 니트로. 그래서 니트로가 몇 개가 와 있는 거예요? 3개. 니트로가 하나, 둘, 3개. 그런데 또 혹자는 얘기합니다. 일부 책에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네, 순서는 바꿔서 씁니다. 왜? 열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하나. 여기에 CH3가 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O2가 와 있고 여기에 NO2가 와 있고 이쪽 방향이 바뀌었죠? 예, 여기에 N 질소가 결합해서 있는 거고 여기에 O2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거 H가 2개. 다시 요거를 그림을 또 그려드리면 여기에 질소가 와 있고 산소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질소가 있고요. 이렇게 산소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질소가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어서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C가 6개, H가 6개에서 H가 2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H가 2개. 여기 뭐가 와 있어요? CH3. 니트로가 하나, 둘, 3개가 와 있죠. NO2가 3개. 그래서 이걸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트리니트로페놀은 여기에 뭐만 와 있어요? OH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OH고요. 그럼 여기도 OH다. 여기에 트리니트로페놀, 피크린산, 피크르산이라고 합니다. 요거 구별하시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각각 개별 특징 보겠습니다. 개별 특징은 니트로 화물을 한 번 더 정리하네요. 자, 니트로 화물 정리 한번 보시죠. 니트로 화물은 제4류 위험물의 제3석유류에 니트로벤젠이 있더라. 또 니트로톨루엔도 있더라. 이때 니트로는 그림 그려보면 요거예요. 니트로벤젠 NO2. 니트로톨루엔은 톨루엔에 CH3 톨루엔에 뭐가 있는 거예요? NO2. 그럼 결국은 NO2가 1개, 여기도 NO2가 1개예요. NO2가 1개짜리는 니트로 화물로 안 봅니다. 다만 NO2가 2개 이상. 그래서 니트로에 NO2가 몇 개 있어요? 3개. 니트로의 개수가 3개. 여기는 NO2가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제5류 화물의 니트로 화물이에요. 근데 이제 혼돈이 오는 건 뭐다? 니트로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거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즈, 니트로글리콜. 이건 방금 전에 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니트로가 들어가면 다 있으면 리별 구별도 해야 되지만 뭐 구별도 해야 된다? 품명 구별도 하셔야 돼요. 품명이 질산에스테리인지 혹은 니트로 화물인지. 자, 트리니트로톨루엔 들어가시죠. 벤젠에 톨루엔이 와 있고 니트로가 3개 와 있는 거다. 순서 바뀌어 있죠? 주의하시고요. 발화점부터 가겠습니다. 발화점이 몇 도? 300도씨예요. 발화점이 300도씨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온에서는 안전하다. 자, 색깔부터 보시죠. 색깔 다망색이다. 다망색으로 햇빛을 받으면 변형이 돼서 색깔이 다갈색으로 바뀌더라. 다망색이면 황색인데 조금 어두운 거. 그래서 트리니트톨루엔은 다망색,
트리니트로톨루엔 말고 트리니트로페놀은 휘황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에테르아세톤 등엔 잘 녹고 알코올은 약간 가열하면 녹는다. 폭발력의 기준이 된다. 폭발력의 기준이 되며 충격에 대한 감도는 피크린산보다도 둔하지만 급격한 타격을 주면 폭발한다. 폭발력이 강하다. 폭발력이 기준이다. 그래서 얘는 뭐다? 예, 폭탄이 되는 거죠. 폭발력이 기준이다. 자, 톨루엔의 질산, 황산의 혼산 중에서 반응시켜서 만든다. 반응식만 한번 보시면 톨루엔이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여기 밑에다가 그리는 게 낫겠다. 자, 톨루엔이 그립니다. 제가. 톨루엔이면 CH3. 얘에다가 뭘 반응시키냐면 질산이요. 질산이니까 HNO3. 얘를 반응시켰는데 황산을 또 넣었대요. 황산을 넣었다는 얘기는 진한 황산을 넣었다는 얘기다. H2SO4. 그렇게 해서 뭘 만든대요? 예, 트리니트로톨루엔을 만든대요. 만들면 황산이 들어가면 뭐예요? 황산이 들어가면 탈수. 탈수니까 H2O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HNO3는 HNO3는 OH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NO2. 그러면 여기 원래 뭐가 있었죠? 여기 H가 있었죠? 이 자리에 H가 있었잖아요. 다만 생략했을 뿐이죠. 그럼 이 NO2가 하나, 둘, 셋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총 몇 개가 필요하다? NO2는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NO2가 3개가 썼으니까 뭐가 3개 남겠어요? OH가 3개 남겠죠. 그럼 여기 나오는 H가 여기가 반응하고 요 H 반응하고 요 H가 반응할 거예요. 즉 결국은 3개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식 중간에 써 있는 건 뭐다? 요게 나오겠죠. CH3에 NO2, NO2, 그다음에 O2N. 제법은 간단하죠. 그래서 질산만 화학식에 넣으시고요. 황산은 탈수작용해서 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해 반응. 분해 반응은 예, 종종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TNT가 앞에 2자가 있으면 두 개의 TNT가 폭발 반응을 하면 분해는 폭발이에요. 얘는 폭발하면은 5개의 수소와 2개의 탄소, 12개의 이산화탄소, 3개의 질소를 해서 완전히 폭발합니다. 다 기체화됩니다. 완전 폭발을 얘기합니다. 자, 운반 시 10% 정도의 물을 넣어서 운반합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트리니트로페놀, 피크린산, 피크르산이라고 하고요. 여기만 OH로 바뀐 거예요. CH3가 OH로. 얘는 색깔이 휘황색이다. 색깔로 좀 물어봐요. 이거 참 난처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휘황색이다 그러면 트리니트로페놀, 피크린산, 피크르산이라고 합니다. 페놀에다가 질산과 황산을 혼사로 넣어서 뭘 만든다? 페놀을 제조한다. 예, 맛은 강한 쓴맛이다. 강한 쓴맛. 쓴맛이니까 뭐예요? 산이에요. 그래서 피크르산, 피크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독으로도 마찰, 타격 등엔 둔감하지만 연소 시에는 예, 끓음을 넣으면서 뭐 폭발한다. 중금속과 반응하여 예, 피크린산 염을 형성한다. 분해 반응 얘가 폭발하게 되면 두 개의 TMP는 트리니트로페놀은 보시면 6개 일산화탄소, 4개 이산화탄소, 수소, 질소, 탄소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 실기하실 때는 좀 보셔야 돼요. 다음 거 가죠. 니트로소라는 거는 니트로기는 NO2, 니트로소는 NO. 그래서 이름 중간에 어떠한 위험물 이름 중간에 니트로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가 붙어 있다. 그러면 니트로소 화물이에요. 지정수량 200kg의 위험 등급 2등급. 니트로소. 여기부터 가야죠. 디니트로소, 디니트로소 레조르신.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 만장에 문제에서 나오면 지문 중에 니트로소라는 글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건 니트로소 화합물로서 지정수량 200의 위험 등급 2등급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조 화합물 마찬가지예요. 아조라는 글자를 찾으시고, 아조는 질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조예요. 자, 질소가 이중결합하고 있는 게 아조. 그래서 아조예요. 다시 한번요. 질소가 두 개가 이중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아조는 질소가 여기 보시면 삼중결합하고 있는 거죠. 질소 두 개가. 하나, 둘, 셋. 삼중결합으로 보시기 조금 좀 뭐하겠네. 하여튼 맨 끝에 질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구성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N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디아조. 그래서 이름만 찾으세요. 아조, 디아조는 글자 이름만 찾으시는 걸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라진은 히드라진으로 끝나면 제4류 위험물의 제2석유류. 그 다음에 히드라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드라하고 뒤에 뭐가 좀 붙어요. 그러면 히드라진에서 유도된 물질들이다. 지정수량 200kg의 위험 등급은 2등급. 히드라진은 제4류 위험물의 2석유류로 본다. 나머지 것들은 제5류 위험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히드록실아민은 히드록식이다 그러면 OH를 히드록식이라 그래요. 아민은 NH2가 아민입니다. 그래서 히드록실아민 또는 히드록실아민 염류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건 지정수량이 100kg이라는 거. 위험 등급은 2등급. 이거는 모에서 안전거리 특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는 거. 히드록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황산 히드록신아민, 나트륨 히드록신아민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은 뭐로 보시면 돼요? 제5류 위험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아지, 질산, 구아니딘. 아지라는 말이 있으면 금속의 아지 화합물이다. 질산, 구아니딘 시험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거고. 이 정도에서 제5류 위험물은 트리니트로페놀까지 정도가 중요하고요. 나머지 아조, 디아조, 니트로소, 히드라진 유도체, 그 다음에 히드록신아민 염류는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문제풀이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제5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성질은 자기 반응성 맞죠. 피크린산은 니트로화합물이다. 피크린산 니트로화합물 맞죠. 페놀이니까. 다 모두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있죠. 아조, 디아조. 산소 없이 질소로 구성되어 있죠. 니트로화합물은 니트로기가 많을수록 폭발력이 커진다. 니트로기는 폭발기라 그랬어요. 니트로기가 많을수록 폭발력이 강해진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5류 위험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맞는 것은 유기질소 화합물에는 자연발화의 위험성을 갖는 것도 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연소시 주로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열을 흡수하는 거는 질산, 암모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그 다음 니트로 화합물은 니트로기가 적을수록 분해가 용이하고 니트로 화합물은 니트로기가 많을수록 분해 발열량이 크다. 잘못됐죠. 연소시 발생하는 연소가스는 없으나 폭발력이 연소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폭발력은 매우 강하다. 답은 그러면 가번밖에 없네요.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잘못된 것은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리유 10kg, 히드록신아민 염류 100kg, 나머지는 전부 다 200kg. 질산에스테리유 10kg, 나머지 전부 다 200kg. 답은 질산에스테리유. 다음 중 제5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질산에틸, 질산메틸, 질산에스테리유. 제5류죠. 니트로글리세린 제5류의 질산에스테리유. 니트로벤젠이 제4류 위험물의 제3석유죠. 이게 제4류겠네요. 니트로글리콜, 질산에스테리유. 답은 니트로벤젠. 다음 문제 보시죠. 유기과산화물의 저장 시 주의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일광이 드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라. 건조한 장소인데
일광이 된대요. 잘못했죠. 일광이 들면 안 되겠죠.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자신은 불연성 이건 인류에 대한 문제죠. 알코올류, 아민, 금속분, 기타 가연성 물질과 혼합하지 말아라. 이게 맞는 얘기겠네요. 산화제이므로 산화제는 아니죠. 다른 산화제와 같이 저장해도 좋다? 자체도 잘못됐네. 산화성 성지, 산화제 자체로 쓰이지는 않지만 저장해도 안 된다. 답은 4번. 과산화 벤조일, 유기과산화물 중 과산화 벤조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정 수량은 10kg이다. 맞죠? 저장 시 희석제로 포탄산 디메틸, 포탄산 디부틸 폭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맞고요. 알코올에 녹지 않으나 물에는 잘 녹는다. 알코올에도 녹거나 물에는 잘 녹는다. 물에 잘 안 녹는다. 대부분의 유기화학 물질은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랬어요. 건조 상태에서는 마찰, 충격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질산 메틸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질산 메틸 분자량이요. 질산 따져야죠. 질산 일단 메틸 뭐죠? CH3 질산이면 ONO2. 그럼 전체 분자량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C가 12, 수소가 3, 산소가 16, 질소가 14가 두 개니까 28. 전부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20, 30, 40, ONO2. ONO2. NO2. 잘못했네요, 제가. 그러면 산소니까 16 더하기 14 더하기 36이겠네요. 그래서 더하면 77. 이거는 구조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오류 위험물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위험물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실 거는 최종 정리예요. 가장 헷갈리는 게 뭐요? 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리오. 그리고 제 오류 위험물에서는 일단은 화재 시에는 질식 소화는 의미가 없다. 초기의 다량의 냉각에 의한 주두 소화만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